자, 6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글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있습니다. 주장을 찾으래요. 그럼 주장이 뭐냐면 결국 이제 주제를 찾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먼저 보고 들어가는 게 더 빨라요. 인간은 환경에 적응해 왔다. 삶의 기술은 생존을 위한 것이다. 생명체는 환경을 능동적으로 변형한다. 인간은 잘 사는 것을 삶의 목표로 한다. 이렇게 씁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총 두 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자, 우리에게 친숙한 동물들의 사선 행동을 살펴보면 그들이 자신의 환경을 개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지금 보면 이제 친숙한 동물들 자신의 환경을 개조한다는 거예요. 가장 단순한 생명체는 먹이가 그들에게 헤엄쳐 오게 만들고 고등동물은 먹이를 구하기에 땅을 파거나 포획 대상을 추적하기도 한다. 자, 이제 구체화 시켰네요. 이처럼 동물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행동함으로써 환경을 변형시킨다. 그래서 동물들은 바로 환경을 변형시킨대요. 이러한 생존 방식은 흔히 환경에 적응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이게 이제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생명체들이 그들의 환경 개변에 능동적으로 행동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다. 자, 지금 이제 생명체들이요. 환경을 개변, 고칠 개자에 변할 변자. 그렇죠? 변화시키고 고치는 것에 능동적으로 행동하. 이거를 놓치고 있대요. 가장 고등한 동물인 인간도 다른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자, 유추를 사용하네요. 같은 거, 그죠? 생존이나 적응을 넘어서 환경에 대해 적극성을 보인다. 자, 이는 세 가지 충동, 사는 것, 잘 사는 것, 더 잘 사는 것으로 인하여 가능하다. 잘 살기 위한 노력은 수능적이보다 능동적인 모습으로 나타낸다. 인간도 생명체이다. 더 잘 살기 위한 환경에 순응할 수만은 없다. 자, 결국에는 하고자 하는 얘기가 환경을 개조하고요. 그렇죠? 환경을 변형시킨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적응한다라고 이야기해도 이건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을 개변하는데. 그래서 인간도 같다라는 거죠. 결국 답은 3번. 능동적으로 변화를 시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특징들을 이렇게 잡아서요. 그렇죠? 주제를 잡아서 풀면 쉽게 우리가 볼 수 있죠. 7번. 다음에 서술된 A사의 상황. 자,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한자성어입니다. 자, 그럼 한자성어부터 빨리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건 이제 토사구팽. 그렇죠? 이건 권토중래 이렇게 씁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3번은 손 숫자죠. 수불석권 이렇게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아전인수 이렇게 씁니다. 자, 다 많이 쓰는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쓰는 한자 성어예요. 그래서 일단은 토사구팽부터 먼저 보면 이제 토끼 토자죠. 여기 이제 제가 실어놨죠. 토끼 토자에 죽을 사자. 토끼가 다 죽으면 개구자입니다. 개를 삶아 먹는다. 삶을 팽자, 삶다 팽자. 그래서 그 필요 없을 때는 그러니까 사냥을 할 때는 개가 필요했는데, 그죠? 이제 토끼가 다 없으니까 이제 그 개를 잡아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가 없으면 버리는 거를 우리가 토사구팽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권토중래라는 것이 있습니다. 권토중래. 자, 이게 이제 말다 권자, 그죠? 말권자, 흑토자. 그 다음에 무걸중자, 올레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말아 일으킬 것 같이 무겁게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기세로 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권토중래는 그 실패를 한번 하고 그래서 재기에 성공했을 때 우리가 권토중래라고 합니다. 재기. 이해됐죠? 그래서 먼지를 일으키면서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뭐냐면 전쟁에서 졌는데 다시 세력을 키워가지고요. 먼지를 일으킬 정도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군대를 만들어서 다시 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불석권. 그래서 손해에서, 그쵸? 손 숫자죠. 그 다음에 이제 석권 이럴 때 풀다. 그 다음에 채권자입니다. 그래서 손에서 책을 풀지 아니한다. 계속 공부를 하는 거죠. 그쵸?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게 이제 수불석권이죠. 그쵸? 근데 요즘에 이제 수불석권이라 수불석 스마트폰. 그쵸? 스마트폰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그쵸? 자, 그다음에 아전인수라고 있습니다. 나 아자에 밭전자. 끌다 인자에 이제 물 숫자에서 내 밭에 물 대기라는 겁니다. 물 끌어들이기. 그러니까 아주 이기적인 행동을 할 때, 자기에게만 이익되는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아전인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뭄이 들었는데, 그쵸?
그 물을 자기 논에다가 자기 밭에다만 자기 논에다가 그 혼자만 대면 그죠? 나머지 사람들은 죽으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게 아전인수, 아주 이기적인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다. 자, 한번 볼게요. 최근 출신의 A사의 신제품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신제품 성공을 A사는 B사에게 내줬던 업계 1위자를 탈환했다. 권토중래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권토중래. 어렵지 않았던 그죠? 한자 성어 문제였습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 돼. 만약 이 정도 수준의 한자 성어를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일상에서 많이 쓰는 한자 성어는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8번. 자, 밑줄 친 부분에 이제 활용력이 옳지 않은 게 뭐냐라는 겁니다. 밑줄 친 부분 활용력이 옳지 않은 거. 그럼 여기서 이제 먼저 뭐냐? 활용형이에요. 그렇죠? 뭐 활용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뭐 활용이 뭐야? 활용. 활용은 이제 어간의 어미가 결합하여 어미가 변하는 현상. 이 활용이에요. 그래서 용언 있죠? 용언. 이 용언이 용자가 활용할 때 용자에서 활용하는 말이란 뜻이야. 이해되나요? 그럼 어간은 뭐예요? 어간은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 어미는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는 부분.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은 먹다, 먹고 띄어쓰기를 좀 할게요. 먹으니, 먹어서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갈 때 지금 여기서 이제 보시면요. 요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이고, 마음이 삐뚤어졌나 봐요. 네. 아이고. 어쩔 수 없네요. 네. 마음이 너무 삐뚤가 봅니다, 제가. 자, 여기서 이 앞부분은 먹이라고 안 변하죠. 얘가 이제 뭐예요? 어간. 뒷부분은 형태가 변했으니까 얘가 어미. 그래서 어간의 어미가 막 변해서 형태가 변한 걸 우리가 용언. 그렇죠? 용언이래. 활용. 그리고 요걸 우리가 용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활용, 용언, 어간, 어미 네 개는 같은 한 가족이에요. 같이 묶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옳지 않은 것에서 봅시다. 집에 오면 그는 항상 사랑채에 머물었다. 뭔가 굉장히 어색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우리가 이제 머물렀다. 이렇게 쓰죠. 그렇죠? 자, 나는 고향집에 한 사나흘 머무르면서 쓸 수 있습니다. 머무르다에. 그렇죠? 면서를 붙일 수 있고 일에 서툰 것은 연습이 부족하다. 서툴다에 서툰 됩니다. 그렇죠? 그는 외국어 서툴다에서 그렇죠? 음으로 서투름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1번이 지금 일단 답인데, 자, 얘는 지금 머무르다가 있고, 요거를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머물렀다 아니라 머물렀다로 가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머무르다가 기본형이죠. 근데 요거를 이제 줄일 수가 있어요. 그죠? 줄이면 머물다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죠? 어디에 머물다. 자, 그래서 이 머무르다가 이제 기본이고 얘가 이제 줄어든 표현이죠. 자, 그래서 얘는 이제 머물러 이렇게 되죠. 머물러가 되니까 르불 규칙, 그렇죠? 르불 규칙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뜻이 이제 르불 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머물다 준말인 머물다가 있어요. 그렇죠? 자, 모음 의미가 연결될 때는 준말의 활용령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준말의 활용령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머물었다로 쓸 수가 없고 머물렀다로 써야 된다라는 거.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2번에 보면 이제 머무르면서 그래서 머무르에 지금 보면은 면서가 결합한 그죠? 서투르다의 준말 서툴다 그죠? 서투르다가 있고 준말이 서툴다예요 그죠? 그래서 서투는 바르게 쓰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서투른이 아니라 서툰. 그죠? 서툰. 자, 그래서 준말의 활용령을 인정하지 않는다. 서투른. 이렇게. 그쵸? 아, 서투른도 맞는 표현이구나. 네. 그래서 그 서투른과 서툰 요 두 가지. 그래서 서툴은이 안 되는 거죠. 서툴은이. 자, 서투름으로 서투르다에다가 그쵸? 무로 그쵸? 결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서투름으로 뭐 우리가 활용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활용을 할 때는 일단 기본형을 먼저 떠올려야 돼요. 제가 지금 계속하는 게 기본형을 떠오르죠? 그러면서 형태소 분석을 합니다. 그렇죠? 여기는 이렇게 형태소 분석이 쉽게 되는 거고 얘네들은 이제 기본형을 먼저 따지죠. 그렇죠? 원래 형태가 뭐냐? 왜냐하면 이제 그 탈락이 이제 생략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파악을 하면 먼저 복원을 시켜 놓고 원래의 모습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한다. 그러면 원래의 모습은 곧 기본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투르다를 통해서 어, 활용을 시켜보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이 9번으로 갈게요. 다음 글은 이제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있습니다. 주장. 주제를 찾아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뭐예요? 1번부터 4번 선택지에서 하나가 이 내용하고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잡아내는 거죠. 핵심어. 자, 그래서 복제본이에요. 복제본. 그래서 예술적 가치가 있고요. 원본을 뛰어넘을 수 없다. 복제 기술 덕분에 예술의 매체 특성이 비슷해졌다. 복제본의 재현적 특질을 변형하는 방법은 제한적이다. 복제본도 원본과는 다른 별개의 예술적 특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이렇게 씁니다. 자, 먼저 한번 볼까요? 예술 작품의 복제 기술이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본을 보러 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 지금 이제 원본을 보러 가는 이유, 그죠? 예술 작품의 특성상 원본 고유의 예술적 속성을 복제본에서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원본 고유의 예술적 속성 있죠? 이거는 복제본에서는 느낄 수 없다. 이 생각 때문이다, 그죠? 사진은 원본인지 복제본인지 중요하지 않지만 회화는 붓자국 하나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복제본이 원본을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복제본이 원본을 대체할 수 없다. 지금 계속 여기 나오는 그죠? 언급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자 필자의 주장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잘못이다. 이거 아니다라는 얘기. 이거 아니에요. 라는 거죠. 그죠? 회와 달리 사진의 경우 이제 사진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보통 그 작품이라고 지칭되는 사례들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20세기 위대한 사진작가 빌 블란트가 마음만 먹었다면 런던에 전시한 인화본의 조도를 더 낮추는 방식으로 다른 곳에 전시한 것과 다른 예술적 속성을 갖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자, 이것은 사진의 경우, 사진 같은 경우 작가의 재현적 특질을 선택하고 변형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조도를 더 낮춰서 그 다른 예술적 속성을 갖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복사본을 변형을 시켜서 하면 다른 예술적 속성이 나타난다. 하고자 하는 얘기는 여기에 있네요. 그러니까 다른 예술적 속성이 나타난다. 뭐가 있을까요? 4번이 있네요. 다른 별개의 예술적 특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0번으로 한번 갑시다. 자, 밑줄 친 단어와 바꿔 쓸 수 있는 한자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씁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제 한자어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은 어 얘네들을 그죠?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이제 못 읽으면 포기를 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먼저 한번 보면 한자를 보면 1번에 보면 얘는 이제 유기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유기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자가 남길 유자에 버릴 기자. 그래서 내다 버린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법률에서 보호를 거부해서 그 보호받지 못한 상태에 두는 일. 그렇죠?
그래서 유기는 시체를 유기하다, 사회적 책임을 유기하다, 뭐 이런 식으로 버리는 거, 내다 버리는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꿈을 버리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꿈을 여기서 이제 버리는 거 유기는 아니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2번. 자, 휴가철 7, 8월에 버려지는 반려견들이 이제 유기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가. 이게 유기네. 그렇지? 자, 그럼 2번은 저 한자는 뭐냐? 그렇죠? 자, 거기서 보면은 이제 어디 갔어요? 음. 자, 여기서는 지금 한자가 근절이죠. 그렇죠? 여기서 지금 보면 이제 뿌리 근자에 그렇죠? 뿌리 근자 그다음이 끊을 젖자. 그래서 그 뿌리채 끊어버리겠다라는 거. 아주 이제 뿌리채 없애버림. 다시 못 살게. 자, 근데 이제 이거는 투기를 근절하는 거, 부정패를 근절하는 거, 패다는 근절. 이거 아예 뿌리채 뽑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근절이 아니라 얘는 유기, 그렇죠? 유기와 연결시킬 수 있고. 그는 집 앞에 몰래 쓰레기를 버리고 간 사람을 찾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자, 얘도 지금 보면 이제 그 3번 선택지가 보면 얘가 이제 투기예요. 던지다 투자에 그다음에 버릴 기자. 내던져 버림. 그래서 쓰레기를 투기하다. 우리가 이제 그 길거리에서 전봇대라든지 골목의 구석진 곳에 그죠? 이런 곳에 이제 쓰레기 투기 금지 이렇게 있을 때 그 투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나다닐 때 간판을 이용하면서 한자 공부하는 것도 꽤 도움이 돼요. 실생활에서. 아, 이런 한자로 쓰는구나. 그래서 보고 저건 뭐지 해서 사전 빨리 찾아보고 아, 이런 상황에서 이런 한자, 이런 모양의 한자어군 하면 훨씬 더 기억하기가 여러분들 좀 더 편합니다. 물론 습관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고요. 그렇게 행동하는 것 자체가. 자, 그래서 얘는 지금 보면은 이제 3번은 투기, 그쵸? 얘는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쓰레기를 투기하고 간 사람, 그쵸? 자, 4번. 취직하려면 그냥 우선 지적한 습관을 버린다. 자, 습관을 버려야 한다. 이제 4번에 나타나 있는 한자가 뭐냐? 자, 여기서 지금 뭐는 포기예요. 포기. 자, 그래서 포기는 이제 그만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권리를 이제 내던지거나, 그렇죠? 일을 도중에 그만두는 데서 중도 포기, 출마 포기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습관을 이제 포기는 하는 게 아니죠. 습관을 포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 자, 그래서 3번이 연결이 되고요. 그렇죠? 3번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여기 이제 버리다 있죠? 이 버리다의 사전적 의미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좋은 문제네요. 그렇죠? 순 우리말에 대응되는 한자어들, 그렇죠? 유의관계를 이야기를 했던 그런 문제였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11번으로 한번 가보도록